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렸었던 이 주병진 씨. 최근 이 예능방송 맞선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병진 씨가 수년 만에 거의 뭐 한 10년 넘게 방송 활동을 안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인지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네이버 TV 채널에 나와 있는 이 예능방송 공식 채널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조회수는 낮아 보일지 몰라도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TVN 스토리 채널에서 보시면 조회수가 뭐 100만이 넘고 수십만 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병진 씨의 결혼 스토리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아주 폭등해 나가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병진 씨와 박소현 씨 두 사람 모두 다 이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은요, 29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됐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연애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하죠. 자, 근데 어찌됐던지 간에 이 주병진 씨 압도적 규모의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거니와 엄청난 재력과 입담으로 사실 이 맞선 여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런 말이 기사로 됐습니다. 10년간 나의 이상형은 주병진이었다. 66세의 나이에 맞선을 하면서 지금 첫 회부터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알다시피 맞선 현장에 등장한 최지인 화가는요, 이 도중에 주병진 씨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팔짱을 끼는 돌발 행동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 주병진 씨는 예상하지 못해서 멈칫하지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기도 했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이 사뭇 잘 어울린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참 놀라웠던 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좀 꾸준히 이어지다가 뭔가 결정이 나던지 나지 않던지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두 번째 맞선이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 보면 첫 만남의 인연을 계속하여 이어가시겠습니까?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병진 씨가 한 명하고만 데이트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전 이게 정말 좀 굉장히 놀랍기도 했고, 이 주병진 씨의 재력이 또 어마무시하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 주병진 씨의 재력은 펜트하우스에 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 트인 환강뷰가 일품인 주병진의 펜트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방송에서도 이미 뭐 공개가 되어 있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주병진 씨의 집 아니기도 한데, 뭐 방송 보셔서 아시죠? 어마무시합니다. 이 높이 보십시오. 진짜 거의 뭐 궁전이죠, 궁전. 박소연 씨도 오죽했으면 여기 너무 좋은데요? 이 엄청나게 넓은지 뭐 한 100평 넘을 것 같습니다. 얼핏 봐도. 의자만 해도 뭐 지금 이렇게 6개 자리가 있는데, 이게 메인 거실이지만 다른 곳에도 이렇게 소파와 방방마다 그냥 뭐 호텔 바 같은 복도 진열장부터 뭐 어마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병진 씨가 혼자서 여태 거주를 하고 있다. 66세인데도 이렇게 침실도 깔끔하게 아직 혼자 쓰고 있지만, 이렇게 차후에 자신의 배우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함께 사용할 침대를 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을 개조해가지고 막 지금 사우나도 만들고 막 엄청나게 거대한 운동장 같은 욕실까지. 이 주병진 씨의 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제 막 아니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수호씨?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2회차까지 방영을 했습니다. 박소현 씨도 어마무시하게 깜짝 놀랄 만한 규모, 1층만 이 정도고요. 2층까지 뚫어버려가지고 위아래층을 그냥 펜트하우스로 그냥 아예 사용을 하고 있죠. 작품도 있고, 지금 보면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진짜 보다가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리조트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공간을 이 주병진 씨가 가지고 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말이죠. 이거 얼마나 여러분 재력이 어마무시한 겁니까? 여기 앉아서 탁 와인을 마시는 야경 자리도 이렇게 따로
마련이 쫙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만 생기면 뭐 그냥 최고의 인생을 사는 그런 주병진 씨의 삶이 이미 다 보장이 되어져 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200평이나 되는 펜트하우스 쓸모가 없다. 가족이 있는 집이 아니다. 고독함이 폭발한다. 데이트한 지가 15년 정도 됐다. 주병진 씨가 이제 혼자 사는 삶의 외로움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최진 씨와 이야기를 했는데 평소에 뭐 하냐라고 하자 빨래하고 청소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간다. 바쁘게 갈 때도 있고 무료하게 갈 때도 있다. 밖에 나와서 힘들게 일을 하던가 힘든 상황에 접할 때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집이 최고인데 사실 우리 집은 최고가 아니다. 가족이 없으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게 어렸을 적 꿈이었는데 집은 좋지만 가족이 있는 집이 아니다 보니 보듬고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라는 겁니다. 자, 이 최지인 씨는요, 알다시피 과거 아나운서 활동도 했었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최지인 씨의 인스타그램이기도 하거든요. 보니까 전 MBN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아나운서, 그리고 신한대 교수를 역임하고 있고 현재도 아나운서와 작가 활동, 미술 강연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적혀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뉴스 방송까지 했었다라며 아나운서 경력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화려한 과거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병진 씨처럼 방송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 주병진 씨가 모는 차가요. 또 엄청 비싼 벤틀리라고 하는 영국에서 뭐 거의 롤스로이스와 동급으로 취급받는 어마무시한 럭셔리 카입니다. 근데 주병진 씨에게는 이게 그냥 일상 영역에서 타는 자동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재력이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이 주병진 씨의 소개팅녀는요, 밖에 알려진 것 뿐만이 아니라 숙명여대 미술대학을 나왔고 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 교육을 전공 중이며 2003년부터 방송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2007년 한국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강사 활동도 했으며 2014년도부터 신한대학교 언론학과 견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화가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 2013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최지인 씨의 집안 아버지가 장군 출신이고 하이트 진로 부사장 출신이며 현재 한 기업의 CEO 대표님이라고 하십니다. 또 석수와 퓨리스 대표이사였기도 했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집안의 여성을 맞선 상대로 만나게 된 주병진 씨인데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첫 만남의 인연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이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냥 투표까지만 서로 했고 이어나갈지 안 이어나갈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맞선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이 인연을 이어갔든 이어가지 않았든 아마 여러 명의 맞선녀를 만나고 난 뒤에 최종 선택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등장한 분은 또 MBA 출신의 변호사였어요. 혼인 경험이 있냐? 라는 돌직구가 나오기도 했는데 한 10년 전에 이상형이 주병진 씨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너무 깜짝 놀라는 주병진 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경험이 없냐라는 말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 이 신혜선 씨는 한 번도 못했다라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주 변호사 신혜선 씨에게 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최지인 씨도 굉장히 주병진 씨가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변호사였었던 새로운 분의 등장으로 입술이 마른다. 너무 긴장이 된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하는 일이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업무도 하며 호주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앞서서는 화가 작가였고 이번에는 호주 변호사인 거죠. 근데 이분도 너무나 점잖고 뭔가 주병진 씨와 탁탁 어울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주병진 씨의 팬이었다라고 하니 주병진 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병진 씨를 보고 눈매도 좋고 헤어스타일도 멋있으시다. 비슷한 세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굉장히 집중하는 주병진 씨의 모습을 보이면서 신의 선물이에요. 라는 소리가 들렸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주병진 씨가 과연 이 변호사분과 결혼을 하게 될까요? 근데 주병진 씨가 사실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신의 몸을 치워줄 사람이 없다 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고독함과 지금 싸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주병진 씨는 항상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너무나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이 만났고 요즘 뭐 60대가 어디 60대입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죠?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로 보일 두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잘 어울려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병진 씨는 왜 이렇게까지 상처를 가지고 있느냐? 자, 요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주병진 씨가 과거 이런 누명 트라우마 때문에 사랑 자체를 두려워하게 됐다. 나 또한 상처가 너무나 많다. 10년 만에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처음에는 손사래를 칠 수밖에 없었다. 사랑이 숙제가 되었다. 누명을 쓰고 무서운 시기를 굉장히 보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억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아직도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저도 문을 열고 나가고 싶다.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라고까지 뭐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66세 주병진 꽃뱀 트라우마. 여전히 결혼의 악몽을 꾸고 있다. 이 주병진 씨가 최진 씨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말을 했어요. 사실 자신은 결혼에 대한 악몽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꽃뱀 사기 사건 때문이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바로 200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생이라고 주장한 여성 A씨와 만났다가 피소를 당하게 됐고 A씨는 주병진 씨로부터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주병진 씨의 지인들이 이 사태에 힘을 함께 써줬었다라는 이야기가 행복한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이 주병진 씨가 사실 당시에도 나는 연애에 대하여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던 주병진 씨이지만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며 공포에 떨며 깰 때도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말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주병진 씨가 요번 최지인 화가나 아니면 새롭게 만난 변호사 분과 누가 됐던지 간에 좋은 인연이 되어 행복하기를 응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최근 방송에서 잘 보지 못했었던 주병진 씨가 어느새 66세가 되었습니다. 실제 20년 만에 연애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병진, 박소현 두 사람이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TVN 스토리의 신규 예능 방송에 등장을 한 건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혼을 주제로 최근에는 이혼한 연예인들끼리 붙여놓는다던가 아니면 헤어질 위기에 놓인 일반인들, 연예인들이 방송에 등장해서 참 그야말로 속 시끄러운 이야기를 많이 전달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결혼 얘기다. 특히 연예계의 대표 싱글이라고 할 수 있는 박소현 씨와 주병진 씨가 결혼 정보회사까지 찾게 됐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터뷰 내용을 좀 보면 주병진 씨는 이제는 사랑이 조심스러워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소연 씨는 나한테 이 나이에 연애 프로그램? 그러면서 나한테 연애가 다시 있을 수가 있을까? 주병진 씨는 저 또한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이도 많이 들었고 상처도 많은 세월이 켜켜이 쌓여왔기 때문에 결혼은커녕 연애도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새 사랑과 멀어져 버린 두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박소연 씨는 직업이 상관없다. 연봉도 상관이 없다. 이 주병진 씨는 여기 경찰서야? 라면서까지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연인 찾기에 나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뭐야? 주병진, 박소현
두 사람이 혹시 뭐 결혼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방송을 이미 접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나 기사의 댓글들 살펴보면 그냥 두 사람이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찌됐건 두 사람이 직접 결혼을 한다, 연애를 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각자의 맞선 상대를 찾아서 연애를 해나가는 프로그램을 방영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1월 4일 날 대망의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주병진 씨가 만난 맞선녀 최지인 씨가 등장합니다. 화가 최지인, 이름이 조금 어려운 편이죠. 자, 주병진 씨가 드디어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여정을 올렸는데 박소연 씨도 그렇지만 참 주병진 씨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연예인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주병진 씨는 설레임 가득한 데이트 현장을 공개하면서 첫 맞선 상대인 화가 최지인 씨를 만나며 의자를 빼주고 자연스러운 매너로 데이트를 편안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주병진 씨는 눈이 참 맑으시네요 라고 이야기 전했고 최지인 씨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만나자마자 막 서로 설레임을 안게 된 거죠. 이 상대방 맞선녀는요, 서울예술고등학교와 숙명여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2012년부터 작가 활동을 시작하여 날개를 주제로 독창적인 작품을 계속 선보여 오면서 날개 작가라는 별칭을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13년에는 한국미술상을 수상하면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병진 씨의 나이가 올해 1958년생입니다. 올해 66세가 되신 거죠. 반면 화가 최지인 씨의 나이는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모습을 공개했죠. 자, 그러면서 이 주병진 씨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아니,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어?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MC 아니었어? 왜 여태 연애조차 안 했을까? 아시다시피 주병진 씨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 주병진 토크쇼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명 주병진의 토크 콘서트라는 방송 프로그램이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맨 앞에 보여드렸던 이 주병진 쇼는요, 와, 뭐 90년대에 그냥 들었다 놨다 했죠. 사실 지금 유재석 씨, 뭐 강호동 씨, 희대의 내노라 하는 수많은 스타 MC들은 이 주병진 씨에게는 사실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병진 쇼가 다시 한번 2013년도에 첫 방송을 선보였는데 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의 이면에는 왜 주병진 씨가 여태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하기가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잖아요. 주병진 씨가 집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몇 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기사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여기 보이네요. 바로 미우새에서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욕실입니다. 욕실. 그러니까 화장실이죠. 화장실 크기가 이렇게 어마무시했었던 이 주병진 씨의 복층 펜트하우스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뭐 이미 2018년도니까 벌써 6년 전의 얘기예요. 이미 뭐 자산이 뭐 수백억 원 그냥 가뿐히 넘어간다. 욕실 앞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야경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 주병진 씨의 재력이 엄청났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여성분들이 줄을 서도 모자랄 판인데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요즘 연예인들 뭐 나이 20살 넘게 차이 나도 그냥 결혼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주병진 씨가 여태 연애를 하지 못했느냐? 여기에는 주병진 씨의 오명 사건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명확한 사건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2000년도 11월입니다.
이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개그맨 겸 사업가로서 정말 이름을 날렸던 주병진 씨가 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쓴 사건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2000년대 사업가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주병진 씨거든요. 이 사건의 발달은 2000년도 11월 19일 당시 신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강민지라는 이름의 여대생인데 이게 얼마나 누명 사건이 명확했으면 지금 이름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을까요? 자, 어찌됐건 이 강민지라는 여대생이 주병진 씨에게 그야말로 이렇게 신체 접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일 오전 2시 30분 주병진 씨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이태원동 H호텔 가라오케 주점에서 일행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는 주병진이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라며 자신을 승용차에 태웠고 이렇게 막 손찌검을 하면서 이런 접촉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주병진 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면서 항변합니다. 나는 19일 새벽 서울 이태원 H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합의하에 여대생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대생의 몸에 난 상처는 술을 한 잔 더 하러 가자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생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병진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1월 24일 구속이 됐죠. 하지만 12월 초 보석 신청 끝에 12월 29일 날 이렇게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29일 주병진 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러다 이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는 관대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첫 공판에서 주병진 씨는 피해자와 차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내가 강압적으로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그 일이 있은 후 술을 한 잔 더 마시러 가자라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뿐이다. 상처는 그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주병진 씨의 진실보다 이미지를 중시한 나머지 여대생에게 합의금을 주면서 유죄의 정황이 인정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병진 씨와 절친했던 몇몇 사람들이 주병진 씨의 무죄를 믿고 강민지 씨를 추적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모 룸살롱을 방문했던 남자 후배 개그맨 이 씨가 강민지와 닮은 여자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고 후에 같은 룸살롱에서 그 이 씨와 마주친 강민지 씨는 굉장히 당황했고 소문이 확산됐으며 결국 2002년도 이 소문은 주병진 씨의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지면서 주병진은 변호사를 통해 강민지가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술집 여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결국 주병진 씨는 항소를 하게 됐고요. 그 결과 기소를 담당한 검사가 자신은 강민지가 다니던 여자 대학교에서 제적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며 억울하다라고 하였고 결국 강민지 씨가 이 술집을 다니는 종업원으로 나가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냐라며 논란을 제기했지만 결국 주병진 씨의 이 변호사가 나이트클럽의 업주들을 증인으로 또 룸살롱의 업주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서 결국 알고 보니까 여기에 강민재 여동생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똑같은 일을 당하는 적이 있었다라는 또 증언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CCTV를 분석한 결과 강민지의 친구가 강민지의 얼굴을 훼손하는 장면이 녹화가 됐는데 결국 이 강민지와 친구가 서로 짜고 자신의 얼굴에게 손찌검을 하게 만들어서 상처를 냈던 겁니다. 결국 차후에 주병진 씨에게 모든 면에서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병진 씨는 나중에 맞고소까지 하게 되었죠. 자,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시간이 흘렀지만 주병진 씨의 이미지 타격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었고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쉽지 않았는데 아마 이때까지 그냥 주병진 씨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 등장한 박소현 씨 역시 왜 이때까지 싱글이었느냐? 자신이 연애 프로를 나간 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만나보려고 했었다라고 했지만 그 남성의 마음이 저와 같지 않았고
자신 말고도 다른 여성들과도 데이트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읽을 수 있었다. 결국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상처가 생겼고 만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연애에 있어서 마음을 더 닫게 되었다고 해요. 박소현 씨 역시 꿈꾸는 결혼은 결국 가정을 꾸리는 거였고 그 꿈이 날아가는 순간 결혼에 대한 목표 자체가 무너지며 연애에 대한 방향성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이 박소현 씨와 주병지 씨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응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 이런 연예인들의 결혼 소식, 연애 소식이요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겹경사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 미우새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김종민 씨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1박 2일도 많이 보셨다면 또 모를 수 없는 연예인이기도 하죠. 근데 김종민 씨가 자신의 11살 연하 여자친구와 결혼 발표를 했다. 자, 이 소식 아마 접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왜 김종민 씨가 모든 방송 전격 하차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 나아가서는 이 김종민 씨가 만나는 여자친구의 깜짝 놀랄 실체까지. 자, 하나씩 보면은 우선 기사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혼 계획을 밝혔다. 바로 5일 SBS 파워 FM 도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한 코요테가 자신들의 근황을 전하면서 김종민 씨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김종민 씨는 사실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는 상황이죠. 11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던 상황이기도 한데 한 번 더 이야기 꺼냅니다. 결혼을 전제로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있다. 옆에 있던 백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친구분을 실제로 봤겠죠? 부잣집 공주님 스타일이다. 정말 고귀하시고 처음 보자마자 저분은 부잣집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김종민 씨의 여자친구분은 한 기업의 대표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기업인지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꽤나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이 개인 사업체의 대표님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보니까 같은 멤버인 신지 역시 그 여자친구분이 그 나이대에 필요한 걸 딱 전부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 똑부러져서 좋다. 특히나 오빠 김종민 씨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보면은 그게 참 대단한 거다. 이 종민이 오빠가 참 고집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김종민을 변화시켰다고 하다니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분인 것 같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 10년 넘게 함께 활동을 했었던 멤버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니 이거 뭐 어찌 본다면 당연한 거죠. 자, 진행자가 김종민 씨에게 결혼 계획이 있냐라고 직접적으로 묻자 내년 정도에 생각 중이다. 다만 아직 프로포즈 계획까지는 없다. 민망하다. 그리고 어떻게 대시하고 사귀게 되었냐? 라고 질문을 하자 김종민 씨는 소개를 받은 자리에서 연락처를 받았고 내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했었다.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왔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처음 만나고 나서부터 이 사람하고는 뭔가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진지한 사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다라는 거죠. 자, 김종민 씨의 11살 여자친구 이야기가 밑에 좀 더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비연예인이다. 일반인이죠. 2년째 열애 중임을 밝혔고 김종민 씨는 여자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님이시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 한 사람으로서 무언가 배우고 싶어서 신랑 수업에 출연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가끔 여자친구와 소통이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내가 말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할 때 그런 기분이 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종민 씨가 속한 이 코요테 그룹이요. 지난 4일 신곡 발표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종민 씨가 활발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결혼 발표까지 나아갔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김종민 씨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포즈는 아직 안 했다라고 했지만 내년에 결혼 계획을 잡아놓은 걸 보면 요번 신곡 활동을 끝내고 난 이후에 아마 내년에 결혼을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 자, 근데 이 김종민 씨가 11살이나 더 많은데도 어떻게 이 어린 여자친구의 마음을 탁 훔쳐올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김종민 씨가 굉장히 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좀 약간 바보로 이미지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종민 씨가 최근에 이렇게 IQ, 멘사라고 하죠. 전 세계 천재들만 본다는 테스트에서 이 함께 등장한 멤버들 중에 가장 높은 IQ를 받았다. 물론 IQ 107이라는 숫자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멘사 테스트 기준으로 107이 나왔고 특히 다른 멤버 김종민, 은지원, 최진혁 세 사람 중에서는 가장 높은 IQ가 나왔다라는 걸 보면 이 바보라는 이미지 자체가 컨셉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바보면 어떻게 11살 어리고 고귀하게 생겼고 기업의 대표님인 11살 연하의 여자분이 김종민 씨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종민 씨의 정말 깜짝 놀랄 진면목, 인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거 이 같은 멤버인 코요테의 백가 씨가 알다시피 뇌종양 판정을 받아서 사실 세상을 떠날 확률이 30%, 반신불수가 될 확률이 60% 그렇게 달한 적이 있습니다. 주먹 크기의 뇌종양이 진단이 됐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김종민 씨가 뇌종양을 투병하며 엄청나게 힘들었었던 백가에게 했던 행동이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인성이 저럴 수 있냐라고 했는데 백가의 뇌종양 투병 당시를 떠올리며 힘들어서 공황장애가 올 정도였다라고 당시의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이 김종민 씨가 코요테 멤버들과 이번 4일날 발표했던 신곡 녹음을 마치고 식당을 찾았던 모습인데요. 과거를 떠올리며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데 백가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소속사와 힘들었을 때 신지가 먼저 객원으로라도 참여해보라는 제안을 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종민 형이 엄청 텃세를 부렸다. 녹음실에서 막 뭐라 하고 그랬다. 그런데 과거 백가가 뇌종양으로 투병하던 시기를 회상해 보니 2009년도 뇌종양 진단을 받았었던 백가 씨. 굉장히 위험했지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1년 뒤에 바로 코요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김종민 씨가 이 백가 씨에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게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요테가 알다시피 3인조 혼성그룹으로 해체 한 번 없이 현재까지 장수하고 있는 그룹 아닙니까? 근데 초반에는 멤버들의 개인 사정과 사건으로 인해 멤버 교체가 있었고 원년 멤버는 신지 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04년도부터 김종민 씨와 신지, 백가로 구성이 됐는데 2007년도에 김종민 씨가 군입대를 했고 2010년도에 백가가 뇌종양 진단을 받으며 두 사람으로 당분간 코요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뇌종양이 2년 동안 방치되었다라는 사실을 백가 씨가 나중에 알게 돼요. 이 주먹만한 뇌종양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경미한 교통사고로 검진을 받았는데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개골까지 뇌종양이 침투했기 때문에 머리뼈까지 잘라내는 엄청나게 큰 수술을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종민 씨가 왜 멤버들 가운데 가장 어른으로 평가를 받았느냐? 백가에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내야 한다라고 항상 말을 했고 백가는 자신이 코요테에 늦게 합류했고 비중이 크지도 않았는데 김종민 씨가 수익 분배를 더 나눠주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이 백가 씨에게 양보를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4-3-3이 되어 놀라움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가운데 있었던 신지 씨는요. 처음 듣는 얘기였더라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원래면 이 두 사람이 수익 분배를 똑같이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4 그리고 백가가 2 요런 숫자였는데 나중에 신지 씨만 4 그리고 두 사람이 3 요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김종민 씨는 신지에게 원년 멤버니까 4를 가져가고 백가랑 둘이 3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 멤버들 가운데 김종민이 가장 어른이라고 생각하며 생각의 깊이가 남다르고 마음이 넓었다. 당시 오빠가 리더를 하는 게 팀에게 좋겠다 싶었다. 백가가 못 따라와주면 당겨주는 힘도 있고 팀이 와야 되지 않도록 정말 잘해줬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김종민 씨가 좀 바보 같고 그냥 순수하고 아무 생각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컨셉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인이 힘들고 아팠을 때 잘 대해주는 사람을 평생 기억하죠. 백가 씨가 그렇게 힘들 때 항상 옆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응원해주며 수익까지 나눠줬었던. 왜냐면 백가 씨가 활동을 못했잖아요. 또 병원비는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는 백가 씨에게 오히려 자신의 수익을 나눠줬었던 김종민 씨의 인성을 본다면 왜 11살이나 어린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김종민 씨가 이런 말을 꾸준히 해왔어요. 배우자가 없어서 나는 청약도 떨어졌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미우새를 보면서 김종민 씨를 보고 했던 말이 아니 저렇게 허우대가 멀쩡한데 왜 노총각일까?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방송에서 내가 와이프 아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청약도 떨어졌었다라는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김종민 씨가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고 이 여자친구와 굉장히 현실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질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김종민 씨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자신의 여자 사람 친구들을 싹 다 정리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김종민 씨가 어찌 보면 11살 여자친구분에게 꽉 잡혀 있는 거죠. 근데 또 두 사람이 이렇게 과격한 애정 표현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사이인지를 요 대목만 봐도 충분히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미래 장모님과 독대하는 건 굉장히 불편하다. 장모님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민 씨가 이미 이 당시 때부터 이 장모님 이야기도 하고 지금 예비 신부인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사실상 결혼 준비를 켜켜이 해왔었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김종민 씨가 사실 알다시피 제가 뭐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김종국 씨와 더불어서 미우새의 원년 멤버 아닙니까? 근데 여기 김준호 씨도 결국 결혼을 했죠. 이 김종민 씨도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데 이제 김종민 씨도 결혼 발표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 미우새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폐지해라라는 말도 많고 연예인의 가정사를 너무 많이 드러내다 보니까 이 미우새를 찍은 연예인들이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굉장히 또 후폭풍이 세다라는 말도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실 말씀이 참 많지 않을까 싶고 이와 더불어서 미우새의 폐지와 왜 이 미우새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지 좀 하나씩 설명드려 본다면 공감되시는 부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굉장히 연예인들 사이에서 핫했던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개그맨 조세호 씨의 결혼식이었는데요. 자, 이 조세호 씨 결혼식 이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김종국 씨에 대한 그리고 미우새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심지어 미우새 폐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자, 지금 보면 조세호 씨가 이렇게 수많은 연예인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 사진 한 장만이 아니라 좀 보여드리면 자, 홍석천 씨와 이렇게 가수들, 수많은 배우들, god의 박준영 씨, 그리고 여성 가수들, 정말 여배우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조세호 씨 결혼식에 대거 모였습니다. 개그맨, 배우, 뭐 가수, 걸그룹, 아이돌 할 것 없이 다 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지드래곤도 여기에 모여서 정말 이 조세호 씨의 결혼식이 역대급 결혼식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쏟아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세호 씨 결혼식에서 그 뿌리가 뻗어나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김종국 씨가 갑자기 이 얘기에
소환이 됐을까요?